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암호 장비를 팔아온 스위스 크립토에이 지사가 사실은 CIA 소유였으며 CIA는 서독 정보기관인 BND와 함께 손쉽게 각국의 정보를 빼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내일신문은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한 첩보전의 세계에 대해 몇 차례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이 빠졌지만 크립토사 비밀작전은 지속됐습니다. 빌러 사건은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심각한 보안 위기로 평가됐지만 작전을 종료할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크립토 암호 장비를 통한 도청은 계속됐습니다. 사실 크립토사 사업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크립토사 이익은 크게 감소했고 고객 국가의 수도 줄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문을 닫아야 할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사 장비를 통한 첩보는 계속 유입됐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크립토사 암호 장비의 결함을 알면서도 관료적 관성 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1990년대 확산되던 새로운 암호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서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CIA와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의 보고서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크립토사 직원 대부분은 현재 나이가 70에서 80대입니다. 상당수는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스위스에서 이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보고서에 실명이 언급된 전직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립토사가 정보기관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강한 심증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암호 장비 조작에 개입됐을 수도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에 자책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올해 75세가 된 카플리쉬는 회사를 떠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속으로 사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메릴랜드대 전파천문학 연구자로 있다가 크립토사에 입사했습니다. 애초부터 암호 장비의 결함을 눈치채고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는 1995년 회사를 떠났습니다. 카플리쉬와 함께 장비의 수상한 점을 파고든 개발팀 동료 슈페른들리는 자신의 합리화를 후회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에 착한 사람들이 있어 제3세계 독재자들만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며 하지만 내 말은 싸구려 변명에 불과하다. 회사에 남기로 결정한 건 바른 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밀작전에 직접 관여한 대부분의 경영진은 이념적 동기에 의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사의 공식 보수를 제외한 다른 금전적 혜택은 거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드만은 예외였습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퇴직이 임박하자 은밀히 받아 챙기는 보상금 액수를 점차 늘렸습니다. 그리고 CIA가 수여하는 공로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방의 전직 정보 요원들에 따르면 미국 CIA는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와 헤어진 이후 암호장비 부문 다른 기업들과도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크립토사 덕분에 축적한 막대한 현금을 활용해 CIA는 비밀리에 제2, 제3의 암호장비 기업들을 사들였습니다.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 보고서에 따르면 크립토사의 오랜 라이벌 기업이면서 마찬가지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그레타 게이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레탁은 미국인이 인수한 뒤 2004년 회사명을 바꿨고 청산했습니다. 크립토사의 사업은 뒤뚱거렸습니다. 금속 박스에서 전자회로기판으로 전환되던 시대에 살아남았고 일일이 손으로 치는 기계에서 목소리를 암호로 변환하는 시스템 전환기에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시장의 중심이 전환되는 시대를 맞아서는 사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고전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인 NSA의 주요 관심사는 이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등 미국 기술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CIA와 NSA는 크립토사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2017년 크립토사 본사 건물이 상업부동산 회사에 매각됐습니다. 이듬해 크립토에 남은 자산도 분할 매각됐습니다. 약 1세기 전부터 암호장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핵심 설비들이었습니다. 이 거래를 끝으로 CIA도 비밀작전을 종료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출구 전략을 위한 의도된 거래처럼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암호장비 사업 부문의 스위스 지부는 사의원이 사들였습니다. 일종의 경영진 매수인 MBO 매니지먼트 바이 아웃이었습니다. 크립토사 경영진들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기존 매출처를 가져가면서도 불법 첩보 활동에서 오는 리스크는 떼어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크립토사의 본사 소재지라는 이유로 미국과 독일의 도청에서 늘 자유로웠던 스위스 정부가
현재 사이원의 유일한 고객입니다. 2001년부터 청산 때까지 크립토사 CEO를 맡았던 줄리아노 오트는 사이원이 스위스 자산을 매입한 이후에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크립토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그 역시 역대 CEO들처럼 CIA의 지분 참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이원은 성명서를 내고 사이원이나 오트 CEO나 크립토의 과거 역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사의 국제자산은 스웨덴 사업가 린데에 매각됐습니다. 그는 상업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린데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크립토의 유산, 하겔린과의 연관성 등을 이유로 회사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립토사는 여전히 스웨덴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기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업 부문을 인수한 것에 더해 린데는 창고에서 처박혀 있던 하겔린의 역사적 장비들을 공장 입구로 옮겨 전시해 놓았습니다. 린데는 크립토사가 실제로는 CIA와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 소유였다는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후속 인터뷰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숨겨진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크립토와 연관이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한 빠르게 끊어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립토를 매입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멍청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48년 전 하겔린이 CIA와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의 회사를 매각했을 당시 업무를 대행했던 리히텐슈타인 로펌이 크립토사 청산 과정도 맡았습니다. 2018년 청산 거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은 대략 5천만에서 7천만 달러 거래였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 돈은 크립토사 암호명인 미네르바가 CIA에 건넨 마지막 보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의 고객이었던 국가는 120개국이 넘고 확인된 62개국에는 한국과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1년 기준으로 한국은 이 회사의 10위권에 드는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국정원은 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일부 공공 분야에서 스위스 크립토에이지사 암호 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국산 장비, 도 감청 우려에 따라 국가용 암호 장비 독자 기술을 개발해 1984년 전량 국산 장비로 대체한 이후 해당 장비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독일의 방송사 GDF와 함께 기밀 문서인 CIA 작전 자료를 입수해 스위스 암호 장비 회사 크립토에이지의 실체를 알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각국의 암호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영역에서 독보적 위상을 유지해온 크립토에이지는 CIA가 당시 서독 정보기관 BND와 긴밀한 협조하에 소유한 회사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04년 CIA 내부 자료인 96쪽짜리 작전 문건과 2008년 BND가 편집한 구술사 등을 확보한 후 크립토에이지와 두 정보기관 전 현직 직원들의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CIA 문건에는 세기의 첩보 쿠데타, 냉전의 승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CIA와 BND는 워싱턴 포스트의 답변 요청을 거부했으나 문건 진위를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루비콘 작전을 비판했습니다. CIA와 서독 정보기관인 BND는 국제사회의 수많은 잔혹행위에 개입하거나 사전에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으며 정보 동맹을 강조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의 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